저한테 의뢰되는 채권들은 공정증서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는 채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저한테 추심 의뢰를 하는 채권자들 중에서 꽤나 많이 원인 서류,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채권의 권리,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판결문이나 아니면 공정증서, 채권이 원인이 되는 가장 많은 서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정증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이 공정증서는 이 집행권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집행권원이라고 하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공고, 화해조서, 조정조서와 같은 이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정증서 또한 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정증서는 이 집행력만 있고 이 기판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행력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공정증서가 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채권자께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과정 속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 공정증서 가지고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공정증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두 번째는 약소보험 계약공정증서, 세 번째는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 채권 채무 관계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가 가장 많겠죠. 왜냐하면 금전거래를 통한 원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정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발행을 해주고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안에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해야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약소보험 공정증서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안에 해결하셔야 되고, 별도의 약소보험 공정증서 상에 별도의 지급기일이 없을 경우, 일납출금이라고 적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총 4년 안에 자기의 채권자의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간간히 볼 수 있는 이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요, 이 금전거래 말고 예를 들면 투자금이나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이런 별도의 채권 원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채권 원인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대금이면 3년, 상거래 대여금이면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공정증서를 우리가 채무자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놨다고 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받아놨다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받아놨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상에 작성된 변제기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이 공정증서를 지참해서 이 공정사무실로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해야 됩니다. 내방해서 집행문을 꼭 부여받으시고요. 이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는 이 법원에 통장 압류를 하든 동상경매를 하든 강제경매를 하든 이 공정증서 정본 가지고는 법원에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공정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꼭 부여받아야지만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중요한 거는요, 한 부를 초과해서 두 부를 받을 경우에는 공정사무실에서 채무자한테 집행문 발급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는 꼭 한 부만 부여하셔서 채무자한테 집행문 부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최초에 발급받은 이후에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이라고 하는 서류를 주게 되고요. 그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채권자가 원할 때 공정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제도 부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최초의 집행문을 부여할 때는 우편을 가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제도 부여, 다시 한번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초에 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 부 이상을 부여하게 되면 채무자한테 집행문 부여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잘 유념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상의 변제기한이 지나서 추심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공정증서 정본을 준비하시고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 한 부를 부여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추심을 할 수 있는 재료 준비는 다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가다 인증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좀 띄워드릴 텐데 이 인증서는 예를 들면 뭐 차용증이나 뭐 지불각서나 이 약정 뭐 이행각서나 뭐 이런 서류들을 변호사 통해서 인증받은 서류거든요. 근데 이 서류는 공정증서와 다르게 집행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채권이 되는 원인에 대한 서류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증인을 섰다. 이 서류가 완벽하게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서류다라는 정도만 되는 거지, 간혹 가다가 채무자한테 속아서 이 공정증서 발급해 줄 테니까 돈 빌려줘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인증서를 발급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인증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한테 강력한 집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증거자료로서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인증서는 아주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자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이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꼭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 차용 대여 관계에 있어서 공정증서를 받아놔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가 좋다. 왜냐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이 채권의 유효기간, 이 소멸시효라고 말씀드렸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길고요.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는 이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속보험에는 이자를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는 법정금리 20%까지 이자도 설정할 수 있고 또 연대보증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약속보험에는 연대보증인을 좀 추가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잘 받아놓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의뢰되는 채권들은 공정증서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는 채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받아놨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 라면만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라면을 사와서 그 이후에 물도 끓이고 냄비도 준비하고 스프도 넣고 마지막에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채권도 똑같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어겼다고 한다 그러면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이후에 추심행위를 나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백 팀장처럼 채권 추심 전문가한테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하셔서 채무자한테 시간을 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채권자가 도와주는 일이 돼버리니까요. 이렇게 미수채권 또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어겼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가나 변호사 통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고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증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은 가지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의 협박에 의해서 작성한다던가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약정금을 통해서 작성할 경우에는 청구이소에 대한 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자제한법으로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또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담당자와 꼭 법적인 자문 구하시고 추심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공정증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료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조리 도구들, 냄비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실력 있는 요리사가 요리도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료 준비까지가 채권자가 하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도구도 준비하고 또 요리도 맛있게 하는 일이 저희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 백 팀장이 하는 일이니까요. 재료 준비는 잘했지만 요리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도 없겠죠.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서 미수채권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추심 담당자와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시고요. 또 추후에는 이 공정증서 말고도 여러 가지 강제 집행에 대한 기법들도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연락들을 좀 주고 계신데요. 저는 전화는 항상 24시간 가능하고요. 저는 주말 또 휴일 명절 없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사무실에 또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저랑 상담한다 그래서 저랑 꼭 계약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맛있는 차 한잔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주말인데요. 내일은 또 채권자와의 채무자하고 또 변제 상담이 있어서 경기도 화성에서 제가 채권자와 채무자랑 같이 또 만나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일이라는 게 항상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심이라는 것은요, 휴일, 주말, 평일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열정과 또 채권자와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채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권자들 이런 힘든 상황들 너무 발 둥둥 구르지 마시고요. 상담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저랑 또 차도 안전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 저 백 팀장은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